오늘은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투표랑 다르게, 그러니까 투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지만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인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우리가 직접 민주정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우리가 직접 정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직업적으로 담당할 대표를 뽑죠. 그런 걸 간접민주정치, 또 다른 말로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민주정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괄호 2번 선거의 기능을 볼게요. 그럼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고, 그러면 대표자가 선출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선거 자체는 국민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선거로 인해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말을 누가 잘 듣나, 국민의 뜻과 누가 제일 닮아 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권력이 자기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는 이게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니까 나는 국민의 뜻을 받았다. 나는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정책을 할 때 정당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대표자는 정책 결정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게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고, 이 선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당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저 정치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공약을 만들어냈는지 등등 이 선거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정치에 관련된 현상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되고, 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물론 대표가 지금 직업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대표를 내가 뽑는다는 주인의식, 내가 직접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주권의식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인종, 종교, 성별, 재산 정도, 교육 수준 등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 없이 일정한 나이만 도달하면 모든 국민한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거. 요거 어떤 원칙일까요? 그렇지, 요거 보통선거 원칙입니다. 일정 연령에만 도달하면 누구든지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보통선거입니다. 그런데 뭐 성별이나 종교나 지위, 재산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는 선거권을 주고 누구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선거권 유무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보통선거 원칙이 위반되고 제한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고 그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 이거 평등선거입니다. 1인 1표는 누구나 다 아는데요. 전에 선생님이 투표 가치의 등가성 이런 것도 같이 얘기했었어요.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지만 이 한 표가 갖는 힘, 국민의 말빨, 요게 모두가 다 똑같아야 한다는 거. 자, 이걸 위해서 인구를 선거구마다 비슷하게 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한 구역, 한 선거구에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그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 표의 힘, 이 유권자 한 명의 말빨이 줄어들게 되잖아. 유권자 수가 많아지면 나는 그 중에 그냥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이 더 약해진다고요. 오히려 유권자 수가 더 적은 곳에서는 그 사람이 더 많은 말빨과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권자 한 명이 갖는 힘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각 선거구의 인구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 평등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차등 선거라고 불러요. 자, 세 번째,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를 직접 투표하는 것, 이거 직접 선거고요. 그 유권자가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를 대표하는 특정 그룹이 사람을 뽑는 걸 요걸 간접 선거라고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요거 비밀 선거고요. 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걸 공개 선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원칙들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반대 개념들이 민주선거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퀴즈 한번 볼게요. 일정한 재산 기준에 달하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면 특정 기준에 달할 때만 선거권을 준대. 그러면 선거권 자체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는 보통선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에 따라 유권자에게 표를 차등하게 부여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표를 많이 주고 돈이 적은 사람한테는 표를 적게 주고 요거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우리 방금 배웠던 걸 한번 연습해 봤어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외 국민의 선거권과 보통선거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외 국민은 국민인데 우리나라 땅에 안 살고 제외, 그러니까 외국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 수도 법을 만들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뽑는데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는 그 선거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해당 선거구에 맞는 선거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읽어볼게요.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제외 국민은, 외국에 살고 있는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요거 기본권 제한이지. 이 기본권 제한 조항에 따라 제외 국민한테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제외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 그리고 제외 국민이든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든 똑같이 선거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외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잖아. 차별 대우를 받는 거지.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그리고 선거권을 주고 말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선거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땅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국에 있는 국민도 선거를 할 수 있어서 뭐 미국이든 스위스든 아예 선거 사무소 같은 걸 차려주지. 거기서 제외 국민들이 우리나라 선거날에 맞춰서 선거 투표를 해요. 약간 봉투에다가 선거한 걸 넣어가지고 그걸 우리나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개표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돼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문제는 민주선거 4대 원칙에서 평등 선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걸리는 문제인데요. 선거구 간 인구의 수의 편차,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게 되면 유권자 수가 많은 곳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유권자는 힘이 약하고 유권자 수가 적은 곳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은 힘이 강하고 이, 이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힘이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 선거 구간 인구의 숫자가 크게 차이 안 나도록 최대한 조정하는 게 우리의 숙제지만 솔직히 그걸 너무 어떻게 딱딱 맞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상하 33과 3분의 1%를 넘을 경우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 말이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이걸 한번 풀이해 볼게요. 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상하 33과 3분의 1%.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선거구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눌 건데 그 평균 인구수를 15만 명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상하 33과 3분의 1%라는 건 3분의 1이지 얘들아. 자, 그래서 평균이 15만 명인데 요것의 3분의 1이면 5만 명이지. 그게 상하니까 플러스 5만 마이너스 5만. 평균에서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5만씩 했을 때 제일 많이 되는 경우가 상한 인구수가 20만 명이 될 거고요. 15 더하기 5만 해서 20만 명이 될 거고 하한 인구수는 10만 명이 될 거예요. 15 빼기 5만 해서 10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를 비교해 보면 20만 대 10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여러 개의 땅 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의 구역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그 구역을 나눌 때 제일 적은 유권자를 가진 곳과 제일 많은 수의 유권자를 가진 그 선거구의 차이가 2대1 정도 그걸 넘어서게 되면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평등선거에 위반된다고 설명합니다. 지방의원 선거를 할 때는 인구 편차 상하 50% 해서 3대1을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 인구수를 10만으로 볼게요. 그러면 상하 50%라면 절반이잖아. 10만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니까 10만의 절반은 5만이지. 5만 명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상한 인구수 15만 명, 하한 인구수 5만 명. 이렇게 비교해 보면 3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을 뽑을 때는 선거구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선거구랑 가장 적은 수의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선거구랑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3대 1을 넘어서게 되면 야, 요거 차이 너무 과하게 난다. 평등선거 원칙 위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선거구별로 이 편차가 1대2 비율까지만 허용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옛날에 헌법재판소가 그래 1대2 비율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드니까
지금은 1대3의 비율까지를 맞추는 걸로 하고 점차 그 간격을 줄여서 1대2로 나아가도록 하자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선거 구간 인구 편차가 1대2가 좋은데 지금 그게 무리니까 잠시 1대3을 그냥 잠정적으로 허용하자라고 했던 때의 표예요. 그래서 밑에 적은 설명 보면 2012년 19대 국회까지는 지역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이었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2014년에는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현재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 불합치다.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국회는 현행 3대1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내년 12월 31일까지 2대1 이하로 개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2015년에 62개의 선거구가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선거구 법정주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선거구역을 나누는 건 국회가 법으로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국회한테 얘기한 거야. 선거구역을 나눌 때 이제 3대1 이렇게 되지 말고 인구 비례가 1대2까지로 낮춰질 수 있도록 선거구를 개편해라 라고 판결문을 내린 거야.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왼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서울 강서갑에서는 인구수가 3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지역구 의원을 1명 뽑았어. 근데 경북의 영천에서는 인구수가 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대표자를 1명 뽑았대요. 자, 그러면 너네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가 힘센 표를 갖고 있을 것 같니? 그렇지. 경북 영천에 사는 사람이 갖는 표의 힘이 더 셌겠지. 내가 30만 명 중에 1명인 거랑 10만 명 중에 1명인 거랑 언제 말빨이 더 세겠어? 나의 의견이 국회의원한테 전달되기까지. 그렇지. 30만 명 중에 1명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10만 명 중에 1명으로서 내가 얘기하는 게 힘이 더 강하겠지. 그래서 유권자 1명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를 보면 서울 강서갑은 30만 명 중에 그냥 하나야. 그런데 경북 영천에서는 10만 중에 하나의 힘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경북 영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갖는 표의 가치가 더 세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 투표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3대1의 원칙을 깨고 이제 2대1로 조정하자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선거 4대 원칙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편하게 들어왔는데 특히나 평등선거랑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선거구 획정, 이렇게 유권자 수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잘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인터넷에서 추가적으로 더 검색해보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가 법을 통해서 선거구를 만들 때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조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국민인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